전해드릴 말씀은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환경 오염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기온 상승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1도가 상승하고 2도가 상승하고 1도가 상승하면 생태계 몇 프로가 파괴되고 10%, 2도 상승하면 20% 이런 식으로요. 또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이제 주로 이제 석탄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그러한 것을 이제 예를 드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이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산화탄소 양에 의해서 이게 기온이 상승하지만은, 오늘날에는 그것도 있지만은 각 가정마다 요즘에는 여름에 보면 에어컨을 틀게 됩니다.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이 에어컨이 그냥 찬바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찬바람이 나올 때는 외부로 이 더운 바람을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실내에서 외부에 설치하지 않고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의 에어컨이 건물이나 웬만한 큰 빌딩에는 대형 옥상이나 이런 데 대형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찬바람을 만드는 대신에 더운 바람이 계속 방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사람들이, 전에는 에어컨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사는 서울에서도 제 동네, 저는 이제 이렇게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에어컨 없이 지냈는데, 한 3, 4년 사이에 다 집집마다 에어컨을 넣고, 또 저희 동네에도, 저는 이제 산 밑이기 때문에 서울이지만, 빌라 같은 데도 에어컨을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100%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빌라 거의 다 설치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10년 전, 15년 전엔 거의 빌라에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되고 그런 게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무조건 새로 건축하면 에어컨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각 가정마다 사용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여름에 공기가 굉장히 아마 더 더워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는 이제 유럽의 알프스 산에 만년설 이런 거에 막 녹아내리고 이런 것도 막 요즘에 뉴스에 우리가 보게 되고요. 북극에도 마찬가지고요. 남극도 그렇고요. 그러한 것이 아마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각 가정마다 에어컨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공기를 교환하는 더운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영향도 많이 있고요.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보면은 이 환경 오염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기온 상승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요즘에는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며칠 전에도 뉴스에 봤는데, 이제 길가 고속도로에 설치한 방음벽이 있잖아요. 유리로 된 게 방음벽을 유리로 설치합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새들이 지나다니다가 그게 이제 유리인지 모르고 해다가 새들이 부딪혀가지고 죽는데요. 그래서 방음벽 밑에 이렇게 가보면은 죽어 있는 새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1년에 한 8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 오염이라 그러면 오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강이나 해수, 이런데 또 이런 것이 굉장히 오염이 심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6월 달은 환경의 달입니다. 환경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의 날 여기 대충 보시면은 6월 5일이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물론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현충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 늦춰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그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정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거의 50년이 넘었어요. 그게 이제 그 약자로 UNEP 그래가지고 UN 환경계획 이렇게 계획별을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서울에서 이제 개최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 매년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데 2023년도 올해 주제는 그 Beat the Plastic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오염 퇴치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at the Plastic 플라스틱 오염. 근데 요 플라스틱 오염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요. 왜냐하면은 이 바다 이게 플라스틱은 썩지가 않잖아요. 썩지가 않아서 이 또 썩는데 뭐 500년, 1000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면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파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쪼각쪼각 부서집니다. 쪼각쪼각 부서지다 나중에는 아주 잘게 그 미세먼지처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 바다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라스틱을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짜겨지면서 대부분의 이제 고기나 또 짐승, 또 물고기 이렇게 먹이로 오해해가지고는 이 플라스틱을 삼키게 되고 그러면은 좀 체내에 쌓이고 죽게 되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 요거 바닷가 요거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요 바닷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지금 쌓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썩지가 않는 거죠. 썩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다 물이 들어오면 또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 또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어느 그 이제 바다 위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모여 있는데 이 대부분의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랍니다. 왜냐 이게 썩지가 않으니까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일정하게 있다가는 이렇게 썩어서 가라앉고 막 그러잖아요. 없어지고요. 근데 플라스틱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이렇게 바다의 쓰레기가 우리 그 태평양에 보면은 그 위성 사진을 보면 우리 한반도 크기만한 그런 쓰레기 더미가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것을 이렇게 항공 촬영한 거 그렇게 촬영한 것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토 면적의 거의 반인가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그러한 그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그 알래스카 그쪽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그 쓰레기가 이제 몰려와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대요. 조사해서 거기 이제 쓰레기 보면 어디 그 이름이 국가가 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이렇게 발견된 국가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쓰레기가 이렇게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이제 부득이하게 흘러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전원번에 이제 쓰나미 같이 그런 경우는 막 쓰레기가 몰려 들어가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플라스틱, 다른 거는 뭐 거의 썩으니까 지장이 없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썩지 않으니까요. 바다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뭐 500년, 1000년 이렇게 계속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그 플라스틱 오염 이것에 대한 그 유엔 환경기구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플라스틱 오염 퇴치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왜냐 이제 제가 또 하나 있는데 요 그림 이거 보시면은 이거 바다에서 사는 이게 그냥 생물입니다. 새죠. 새가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에서 이렇게 이런 게 이물질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들이 그거를 먹이로 오인해서 삼키고서 이렇게 이제 쌓여가지고 죽게 되는 이 새뿐만이 아니에요. 전에는 제가 사우디인가요? 그쪽 중동에서 그 사막에서 낙타들이 가면서
낙타들도 이 플라스틱 중간중간에 있으면은 그 먹이로 오인해가지고는 그걸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낙타가 죽었는데 그 위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이 플라스틱 뭉쳐 있다 그럽니다.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쓰레기도 물론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한 우리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 환경의 날 2023년도 주제는 Beat the Plastic, 플라스틱 오염 퇴치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과연 이 성경에서는 이 자연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을 갖다가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자연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자연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 물론 정복하다 이런 말 있어요. 서브듀, 또 다스려라, 룰 오버 이렇게죠. 그것도 있지만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마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막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take care of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또 개발하고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거는 이렇게 우리 이런 것을 오염시키는 거,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도 이 창조 섭리에도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제가 나와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 시에 우주 만물을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가 보겠는데요. 시편에는 150편까지 있지만은 이 시편에 보면은 물론 시편은 주로 찬양의 책입니다. 물론